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현민 교수입니다. 요즘 같은 연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송년회 술자리로 건강을 해치기 십상입니다. 술자리가 폭주에 과음으로 이어진다면 특히 간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웬만큼 문제가 생겨도 자각 증상이 없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은 간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 유수종 교수와 함께 술과 간 건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수님도 술자리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간 건강은 음주 습관과도 관계가 깊죠. 간과 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간 건강은 음주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별주부전에서 용왕님이 간 건강을 해쳐가지고 토끼의 간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아마 그게 용왕님이 매일 연회를 여시면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 건강을 해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에서 술이 90% 이상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물질들이 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술 자체보다도 술이 대사되어서 나오는 대사산물이 간에 나쁘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술 자체도 그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간에서 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둘 다 나쁘군요. 네. 예, 그럼 술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 간질환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술 자체가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알코올성 간염 또는 알코올성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성 지방간이 됐든 알코올성 간염이 됐든 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연말 송년회 술자리는 어쩌면 1년 중에 통과 의례와 같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든 싫든 연이은 술자리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간 건강을 지키는 술자리 팁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왕도가 없습니다. 결국은 술을 적게 마셔야만 해독이 잘 되고 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술이 정을 표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문화가 많이 있어서 본인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술은 간에서 90% 정도 대사가 되지만은 10% 정도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이 그래도 최대한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늦추면서 배출도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게 해롭다고 하죠. 위뿐 아니라 간 건강에도 빈속의 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술이 흡수되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은 위에서 20% 정도가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80%가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를 밥 같은 탄수화물로 채워놓고 있으면은 알코올을 붙잡아서 그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알코올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술을 섞어 마시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술을 섞어 마시면은 그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마실 때는 내가 만약에 소주 한 병이 주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7잔 정도만 마셔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그 뒤에 들어오는 술에 대해서는 감각을 잃기 때문에 최대한 얼마를 마셨는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술이 제일 흡수가 잘 되는 도수는 한 20에서 30도 정도, 소주 정도가 제일 흡수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술을 막 섞어 마시면 결국은 그 소주와 비슷한 농도로 몰리면서 흡수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폭탄주 같이 섞어 먹는 걸 말씀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소주 먹다가 2차 가서 맥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뭐 포도주 마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를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 자체도 그렇지만 결국은 차수를 바꾸면서 술 종류를 달리해서 마시는 것도 결국은 들어가면 폭탄주처럼 섞이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관지어서 술자리가 1차, 2차, 3차로 이어지다 보면 술의 종류도 달라지고 알코올 도수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약한 술과 독한 술 어떤 수수로 먹느냐에 따라서 간이 부담을 덜 느낄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것은 속설로는 있지만 실제로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주가 제일 흡수가 좋은 흡수가 제일 빠른 술이기 때문에 그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나 도수가 높은 양주에서는 오히려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를 찻술을 변해가면서 마시게 되면은 소주와 비슷한 농도로 몰리면서 흡수 자체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한 술에서 독한 술을 올리거나 독한 술에서 약한 술을 내리거나 간에 결국은 중간 정도 되는 소주의 농도와 비슷하게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종을 달리하면서 먹는 음주 습관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과학적인 설명이시군요.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이런 연말 술자리가 굉장히 곤혹스럽죠. 유 교수님은 주량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도 주량이 센 편은 아닌데요. 저보다 약한 걸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소주 한 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흔히 술이 약하다, 주량이 약하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간의 해독 기능이 남만 못한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술은 결국 2차에 걸쳐서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차는 알코올 분해 요소에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결국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또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기능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여러 동형 효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들에서는 특히나 이런 동형 효소의 개수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가 잘 안 되면서 숙취로 고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술을 마시기 전에 간장약을 먹으면 간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요. 이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 본인이 타고난 그 알코올 분해 효소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술 마시기 전에 간장약을 먹는다고 해서 간이 보호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시중에 숙취 해소 음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의 부담을 줄이는 숙취 해소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대개 뜨거운 국물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숙취 해소 음료는 여러 가지 기능성 설명을 덧붙여서 마치 마시면은 숙취가 해소가 잘 될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그걸 믿고 과음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숙취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숙취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담백한 국물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맵고 짠 찌개나 라면 국물보다는 두부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숙취 해소 음료 안 드시는군요. 네, 저는 안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아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흔히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간 수치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간 질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 수치라는 것은 어떤 술이라든지 다른 약재 이런 물질들이 들어와서 간에 손상을 줬을 때 간이 손상을 받았다는 지표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같이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도 간 수치 자체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도 받아보고 음주량도 줄이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량을 줄이면서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 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음을 하고 있다고 걱정이 되신다면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들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헛개나무라든가 어떻습니까? 이미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판단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민간요법들을 접하신 분들 중에 독성 간염이 심하게 오면서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은 이 민간요법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효과만을 바라보고 그런 잘못된 민간요법을 접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물질들이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물질의 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농도 자체를 맞추기가 어렵고 민간요법에는 그 물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많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죠.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거지 효능을 인정받았다든지 안전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말 술자리 간 건강을 지키는 음주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코올성 간질환인 지방간, 간염, 간경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유수종 교수, 저는 조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SNUH 톡톡.